예, 이번 파일에서는 그 감수 분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은 칠세포 분열과 달리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분열인데 그 이유는 생식세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수 분열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물론 체세포 기준입니다. 제세포. 일반적인 세포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의 염색체 체세포와 여자의 체세포가 합쳐져서 새로운 개체인 아기의 체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세포와 세포가 합쳐져서 체세포가 만들어진다면, 즉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아기가 만들어진다면, 문제는 여기서 46개의 염색체와 여기서 46개의 염색체, 이쪽에 있는 유전정보 46개, 이쪽에 있는 유전정보 46개 합쳐지니까 92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전 파일에서 모든 종은 그 종의 고유한 염색체 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모든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92개의 염색체를 가졌다는 소리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종이 틀리다는 소리죠. 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여자도 서로 이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갈 때 아기의 체세포의 염색체가 46개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46개의 염색체를 아기한테 전해주는 방법은 합리적으로 23개의 염색체와 23개의 염색체를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반으로. 전 파일에서는 치세포 분열을 배웠어요. 세포가 수가 늘어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치세포 분열인데, 즉 세포 하나가 세포 2개로 나눠지는 방법인데, 하나가 2개로 나눠질 때도 유전 정보가 46개의 염색체 속에 46개의 염색체, 46개의 염색체로 나눠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6개에서 46 이렇게, 사람의 경우 무조건 요 분열로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들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따로 다른 분열이 필요해요. 그런 분열을 우리는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46개의 염색체를 23개의 염색체로 가진 수로 반 줄어들어야 되는 생식세포인 정자를 만들어내는 분열이 필요하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어내는 분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인 감수 분열이 필요한 거예요. 감수 분열을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그 종의, 그 대를 잇기 위한 그 종의, 그 종 고유의 염색체 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감수 분열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왜 줄어드는지는 알았으니까 감수 분열의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감수 분열 과정을 살펴보는, 그래서 원래 실험이 가능한데 실험을 하는 그런 것은 이제 207페이지 보면 백합, 아직 열리지 않은 백합의 그런 암술과 꽃밥을 이용하게 됐어요. 이제 한마디로 꽃가루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열을 보는 건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을 볼게요. 감수 분열은 우리가 감수 분열, 같은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을 거예요. 감수 분열에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쉽게 이해가 가는데, 감수 분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오견염에 휩싸이게 돼 이렇게 있어요.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은 확실히 맞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은 맞지만, 수가 줄어든다 해서 여러분들이 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감수 분열의 뜻은 유전 정보가 줄어든다 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전 정보가 줄어든다, 어떻게 줄어드냐가 문제죠. 유전 정보가 줄어들 때
아빠와 엄마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 중에 한 개씩 가진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중 한 개만 가진다. 감수 분열의 특징은 유전 정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줄어드느냐? 상동 염색체 중 한 개만 가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포에서 아빠한테 받은 것과 엄마한테 받은 것이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고 아빠한테 받은 것과 엄마한테 받은 것이 상동 염색체로 존재한다면 감수 분열 결과는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가 4가지. 그러니까 4개 있을 때 4가지 나와요. 6개 있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사람은 23개 있어요. 이게 랜덤하게 나와요. 세포 분열이 될 때는 너 열과 너 열과 좀 지시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다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정자리 같은 경우는 수가 많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다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제가 지금 문자로 적었지만 세포 분열할 때 문자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생식세포를 가지게 된 이런 생식세포들은 상동 염색체 중에 한 쌍 중에 하나, 또 밑에 거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가지게 되는 분열이에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순간,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는 순간에 감수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 감수 분열 알았으면 또 하나 감수 분열의 특징은 치세포 분열과 달리 세포 분열이 2회 돼요. 2번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2번 일어나요. 치세포 분열은 1번 일어난다고 했고요. 감수 분열은 딸세포가 4개예요. 당연히 유전 염색체 수는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보통 염색체 수를 나타낼 때 N이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염색체 수는 정상 치세포에서 짝수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를 수학적으로는 이 N이라고 나타냅니다. 짝수를 수학적으로. 그럼 이 N을 나타내는데 이 N이 되는 것은 N 더하기 N이겠죠. N 더하기 N에서 하나의 N은 아빠 거, 하나의 N은 엄마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치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그대로 딸세포들이 2N이 돼요. 그래서 2N에서 2N짜리와 2N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감수 분열은 2N짜리 정상 체세포에서 N짜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N짜리라고 쓰는 순간에 요 N일 수도 있고 여기 N일 수도 있구나. 즉 아빠 걸 수도 있고 엄마 걸 수도 있구나.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 이렇게 될 때 요 과정은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 즉 생식세포의 특징은 유전 정보가 줄어들고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세포 분열 2번 일어납니다. 연속해서 2번이고요. 딸세포 수가 4개 있고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제 감수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서 그림이 최선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오른쪽으로 쭉 되어 있는 교과서 그림이 최선인데 이 교과서에 사용된 그림은 체세포 분열에 사용됐던 그 염색체 구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세포 분열 그 그림과 사진, 감수 분열 그림과 사진을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면서 한 번 더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먼저 감수 분열은 1 분열이 있고요. 2 분열이 있어요. 1 분열에서는 먼저 감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간기 때는 똑같이 세포가 생장도 하고요. 다음에 염색체를 복제할 거예요. 유전적으로 복제한다는 뜻이겠죠. 복제를 해야 염색 분체가 나타나겠죠. 복제를 해야 염색 분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복제해서 준비를 다 하고 전기로 들어가게 되면 전기 때 특별한 일이 생겨나요. 세세포 분열의 전기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상동염색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수 분열의 전기에서는 이 상동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났으면 붙어서 나타나요. 즉 세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그냥 랜덤하게 딱 나타났어요.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붙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서 나타나는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 같은 말로 4분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의 뜻은 염색체 하나가 2배로 붙었다는 뜻이고요. 4분 염색체는 이렇게 붙었으면 한 번 그릴 때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즉 얘와 요 막대기와 요 막대기 관계가 염색 분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4개 붙었으니까 염색 분체가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4분 염색체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때 4분 염색체, 다른 말로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서 하나 더 그릴게요. 더 큰 거. 4분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기 때 당연히 얘가 가운데 씁니다. 이렇게 가운데 씁니다. 가운데. 방추사도 붙고요. 가운데 씁니다. 그 다음에 후기 때 얘가 이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나눠진다고 생각해봤더니 상동염색체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의 관계는 상동염색체고 둘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또는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게 될 겁니다. 즉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헤어졌어요. 즉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기로 가면 세포가 2개로 나눠질 준비를 하면서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근데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한번 다시 교과서 돌려서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중기에서 후기로 갈 때 분리가 되는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염색 분체, 즉 요게 떨어졌죠. 서로 떨어졌어요.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첫 번째 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게 감수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상동 염색체에서 하나만 가지니까 원래 정상적인 것은 이 n이라고 했죠. 짝수. 이 짝수가 하나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감수 분열의 1분열에서는 이런 과정이 거쳐져요. 수가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예, 안 줄어드는 것 같죠. 당연히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원래 딱 보는 것과 비교해서 안 줄어드는 것 같지만 이유가 아빠 거나 엄마 거 중에 하나만 가졌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수에 현혹되지 말라고 아까 말했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의 1분열에서 실제로 유전 정보가 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생겨나요. 유전 정보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중기에서 후기로 갈 때 상동 염색체가 줄어들었어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돼서 세포가 2개가 생겨나면 2분열로 넘어갈 거예요. 2분열에서는 당연히 2개의 세포가 생겨났겠죠. 이렇게 2개의 세포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이 분열의 특징은 여기서 말기에서 바로 전기로 간다는 거예요. 전기로 바로 가요. 이 분열은 단기가 없어요. 그리고 중기 때 다시 얘네가 가운데로 쓸 것이며 후기 때 얘네가 헤어지겠죠. 이렇게 두 개로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헤어질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 아까는 중기 때 1분열 중기에서는 상돈 염색체가 헤어졌는데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거든요.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됐으니까 이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같습니다. 이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관점에서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가 말기 때의 핵 형성, 결론적으로 딸세포가 4개가 형성이 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잘 살펴보시면 감수분열은 분열이 2번 일어나고요. 연속해서 딸세포는 4개 만들어지고요. 유전정보는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가 헤어지는 분리, 즉 감수분열, 진짜 감수분열은 1분열에서 일어나고요. 2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211페이지 보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상등염색체가 복제가 되고요. 다음에 그대로 엄마 아빠 쪽으로 다 나눠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수 분열에서는 상등염색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따로따로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염색체 수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11페이지 그림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211페이지는 염색체 수가 기본적으로 2개짜리가 복제를 해서 분체가 분리가 되고 맨 처음 것과 똑같아지는 체세포 분열. 두 번째 밑에 그림에서 염색 분체가 염색체가 각각 막대기 하나씩 있다가 복제가 돼서 붙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막대기가 다시 헤어져서 분체가 분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2개짜리가 하나만 가지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감수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을 한번 표로 잠깐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EN의 정보가 EN으로 그대로 가는 건 체세포예요. 근데 감수분열은 EN의 정보가 N으로 가는 1분열 다시 복제해서 분체가 분리가 되는 2분열로 돼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EN짜리가 N으로 가는 것이 감수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1회 일어나지만 감수분열은 분열이 2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딸세포가 2개가 형성됐지만 여기는 딸세포가 4개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보면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만 딸세포의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동일하지만 여기는 모세포의 유전 정보를 반만 가지게 돼요. 다음에 체세포 분열은 온몸에서 일어나요. 온몸 모든 곳 또는 생장점, 식물의 경우 생장점에서 일어납니다. 재생이 될 때는 온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감수 분열은 생식 기관에서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소, 난소, 뭐 미씨, 꽃밥, 꽃가루의 수술 이런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죠. 상동 염색체가 붙은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는 생장 또는 재생이 되는 거고, 특이하게 생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생식은 무성생식이라고 했습니다. 체세포 분열이 생식에 이용되는 경우는 무성생식이에요. 그래서 이분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법이 되고요. 나머지 후자법, 출합법, 그다음에 영양제식 모두 체세포 분열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12와 213페이지에 정리된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특히 213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과 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의 수정과 발생 파일을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